안녕하세요. 염차경입니다. 벌써 12월이 됐네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양성 결절은 무조건 제거해야 할까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제 유방 검사하고 뭔가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걱정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양성 결절이 뭔지 제거를 어떨 때 제거하고 어떨 때 제거하지 않고 놔둬도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검진이나 뭔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시면 이제 진단이 되죠. 깨끗합니다. 정상입니다. 뭐 2년 후에 오셔도 돼요. 아니면 양성 혹이 있는데 이제 지켜보셔도 된다. 아니면 양성 혹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거나 제거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또 예전부터 있던 혹, 만져지는 혹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진단된 순간부터 갑자기 오른쪽에 혹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픈 것 같아요. 증상이 시작되는 분도 있고,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저 10대 때부터 있었는데 똑같아요. 변하지 않고 만져지긴 하지만 저는 불편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 진단받은 그 순간부터 양성 종양이 있다는데 나 유방암으로 변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또 많으신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양성 종양과 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추적 검사를 하시거든요. 음, 간단히 이거에 대해 답을 드리면 혹이나 암, 이런 종양 자체는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별로 흔하진 않아요. 정말 혹이 커서 만져지는데 눌려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혹 자체 때문에 암 때문에 아픈 경우는 5% 미만이기 때문에 혹이 있어서 아픈 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이 쓰여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만져지는데 불편하지는 않고 변화가 없는 혹, 자라지 않고 10년 동안 그대로인 혹은 제거가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방의 양성 종양은 유방암이 된다? 아닙니다. 유방의 양성 종양이 암이 되는 경우도 물론 비정형을 포함할 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양성 종양은 암이 될까봐 떼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의 양성 종양은 대부분 유방암으로 변하지 않고 암은 처음부터 암세포처럼 생겼고 암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답이고요.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럼 양성 종양을 암도 아닌데 굳이 떼야 돼? 수술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유방이 생기는 혹은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래서 유방암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는 그냥 정기적 추적 관찰로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제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 혹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증식성 혹이라고 하는데 물론 조직 검사에서도 어느 정도 하기 전에 보통 총조직 검사 수술을 하기 전에 총조직 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에서 증식성 성분이 있어서 또는 증식성 성분이 높아서 유방암 위험 발생 위험도가 높다. 그리고 그 혹이 시간을 두고 봤더니 커지고 모양이 변한다. 그러면 물론 이 치료와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제거를 하면은 치료도 되면서 그걸 떼낸 조직을 갖고 이제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진단과 치료를 분리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성 종양을 제거하면서 치료도 하지만 그걸 떼야지만 정확하게 이게 정말 섬유선종만 들어 있었는지 그 안에 다른 증식하는 자라는 혹들이 섞여 있는지는 다 제거해서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해야 최종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위험도 내가 이런 혹이 생겨서 이런 증식성 종양이 없는 사람보다 유방암 위험이 높다는데 그럼 얼만큼 높은지 정확한 진단명은 뭔지는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한 진단 및 발생 위험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양성 종양을 수술하는 이유지 이게 암으로 변할까 봐 유방암이 된대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물론 그런 종양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대부분의 양성 종양은 놔둔다고 유방암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커질 수도 있고 모양이 변할 수도 있지만 이건 증식성 종양의 특징인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유방암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최종 진단명을 알고 치료도 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또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굳이 뭐 이거 꼭 안 떼도 됩니다. 크지만 모양이 변화가 없고 제거 안 하셔도 될 정도
정도인데 환자분께서 저는 너무 걱정되고 이거 커졌다고 하니까 전 떼고 싶어요. 강하게 원하시면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환자의 불편감도 수술의 목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두 분비물, 물론 괜찮은 분비물, 뭐 유즙도 있고 맑은색도 있지만 갈색 분비물이 이제 관내이두종이라는 증식성 종양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분비물이 있거나 뭐 만져져서 눌려서 불편하거나 이런 환자분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도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 요새 실비보험사들이 이 수술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는 이유는 진단 목적으로 수술을 했으면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했으면 보험료를 주겠다. 이거는 정말 말장난 같은데요. 진단만을 위해서 수술하진 않아요. 물론 정확한 진단이 되는 건 결과적인 거지만 당연히 양성종양은 제거해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소견서에다 진단을 위해서 수술했습니다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것 좀 써달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험사들. 진단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물론 아주 정말 종양이 크면은 수술 전에 진단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양성 종양은 치료 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 그래프는 유방을 전공하는 선생님들한테 아주 유명한 그래프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라고 JCO 그런 유수한 논문 중에서도 저기 임팩트 팩터가 아주 높은 유명한 논문에 2015년에 실린 그래프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약간 이거 뭐라 그러죠? 금색 같은 그래프 있죠? 이게 어떤 양성 종양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던 사람,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증식성 종양이 나온 사람, 조직 검사에서 증식성 플러스 비정형이 나온 사람, 그리고 소엽 상피내암이라고 연기 유방암이 나온 사람이 그 10년 후에 봤더니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얼만큼 이런 게 없는 사람보다 얼만큼 높은지 발생 위험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10년. 여기 10년을 비교해 볼게요. 10년이 이제 여기 이제 발생률 비교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맨 아래 줄 이게 이전에 조직 검사를 한 적이 없는 사람, 그냥 정상 인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거의 1로 놨을 때 여기 회색 있죠? 회색이 뭐냐면 비정형 세포가 없는 증식하는 자라는 혹이에요. 그럼 거의 여기서 보면은 3배, 4배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5년을 갖고 잘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뭐 2배라고 하는데 10년을 얘기할 땐 더 올라가요. 유방암 위험도가. 이 파란색은 뭐냐면 비정형 증식증이 있을 때는 10년 후에는 6배 이상, 5년에는 한 5배 정도. 그리고 연기암 중에서 관상피내암 말고 소엽상피내암 거의 양성과 비슷하게 이제 범주를 생각하는데 그건 거의 10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10년을 끊어서 봤을 때 조직검사 안 했다는 거는 혹이 없거나 조직검사 할 필요 없는 양성종양, 자라지 않는 양성종양만 있는 거의 정상인구라고 봤을 때 자라는 혹이 있으면 3배 이상, 10년일 때, 지났을 때 비정형이 있으면은 거의 6배 이상, 그리고 소엽상피내암이 있으면 10배. 이 그래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 증식성 종양이 있을 때 유방암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알려진 사실인데 이렇게 위험도가 다르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제거하면 유방암 위험도가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나한테 내가 한번 수술을 해서 이런 게 나왔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과거력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이런 진단명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유방암 위험도가 3배 이상 높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제거한다고 유방암 위험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비정형 세포가 있으면 그거를 미리 더 자라고 더 나빠지기 전에 제거하는 효과도 있지만 내 위험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중요성은 보통 교과서나 우리가 말하는 위험도, 양성 종양이 있으면 유방암 위험도가 증식성 종양이 있으면 2배 정도 올라간대. 뭐 비정형이 있으면 5배 정도 올라간대. 그거는 여태까지 보통 5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도도 보통 재발률도 5년 기준으로 모든 게 다 이제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그래프의 의미는 10년을 봤을 때 더 올라간다, 그 의미가 있고, 그러면 제거해야 되는 저런 증식성 종양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제가 이제 색깔을 일부러 헷갈리실까봐 비증식성은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혹이거든요. 이거는 기억하지 마시라고 좀 흐린 글씨로 해놨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증식성 종양이에요. 자라는. 크기가 자랄 수도 있고 모양이 자랄 수도 있고,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3cm여도 모양이 예전하고 비교해서 경계도 명확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그대로 놔두면 돼요. 만져줘도 불편하지 않으면. 그런 거 중에 제일 흔하게 많이 생기는 게 섬유선종인데, 이 섬유선종이 제가 학생 때 90년대에는 이게 비증식성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의학도 이제 발달하고 이 섬유선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유방암 발생률 위험을 봤더니 비증식성인 줄 알았는데 유방암 위험도가 섬유선종이 있던 분들이 또 높더라. 그래서 저 학생 때 교과서 때까지는 이게 비증식성 그래프에 이쪽으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외과계에 교과서라는 책이 있어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사비스톤이라는 원서가 있는데, 그때 제가 레지던트 할 때쯤에 이게 증식성으로 넘어왔어요. 달라진 거죠. 연구를 더 많은 환자를 연구해 봤더니, 섬유선종이 있는 사람은, 이걸로 수술한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유방암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그래서 증식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셨던 그 댓글을 보면은 섬유선종이 안 떼도 된다고 하니까, 그건 옛날 아주 예전 레퍼런스고, 지금은 섬유선종은 증식성 종양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경화성 선증, 방사형 반응, 관내 유두종, 진단명은 좀 다 어려운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혹은 그렇게 10개 이내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증식성 종양은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적어도 5년에선 2배, 10년일 땐 3배 이상 유방암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비증식성을 잠깐 설명드리면, 낭종, 우리가 알고 있는 무록, 우리 낭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흔하게 이 유방이 생기는 혹 중에 제일 흔하게 많이 생기는 혹이 섬유낭종성 병변이에요.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은 뭐 섬유질하고 이제 무록하고 좀 섞여 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보통 섬유선종은 그래도 이렇게 매끈하게 강낭콩 같이 예쁘게 생겼고, 낭종도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섬유낭종성 병변은 약간 이렇게 이질적으로 좀 지저분하게 보여서 약간 그 조직검사 대상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직검사를 하더라도 섬유낭종성 병변으로 나온다, 그럼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포크라인 화생, 뭐 이런 진단명들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자라지 않는 유방암 위험과 연관이 없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 이렇게 진단이 됐을 때 나는 유방암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게 유관증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관증식증이란 말이 조직검사 결과에 나오면 무조건 다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관증식증도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면,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유방에 있는 유관을 이렇게 단면, 우리 파이프 있죠? 파이프처럼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유관을 단면을 컷한 모양이 이거예요. 정상 유관은 이렇게 상피 세포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근상피 세포가 같이 있는데, 여기는 정상보다 여기 한 줄이 더 있잖아요. 이게 관증식증, 관상피가 약간 증식한 정도인데, 관증식증은 이렇게 정도가 있어요. 경도, 마일드, 중증도, 중등도, 모더레이트, 개화성을 플로리드라고 하고, 비정형, 제가 강조하는 에이티피칼, 약간 이상한 세포 모양이, 그다음에 배열이, 개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렇게 비정형 세포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관증식증에도 경도 관증식증,
중등도 관증식증, 개화성 관증식증, 비정형 관증식증이 있는데 여기 정상하고 약간 관증식증 여기 정도까지 세 개층 이하까지는 경도로 포함됩니다. 약간의 증식이 있는 정도는 잘하는 혹으로 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도 관증식증은 비증식성 분류로 넘어가서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종양이고 여기 그래서 제가 흐린 글씨로 써놨고 여기 중등도 그리고 개화성부터 자라는 증식성 병변이라 제거를 해야 되는 병변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층 증식한 층이 뭐 3개, 5개 정도 이상 되는 거를 중등도 개화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정형이거든요. 비정형 관증식증은 5개 층 이상 그 세포가 많이 증식해 있으면서 세포의 구조나 형태학적 구조나 이런 현미경적 구조도 많이 달라서 정상세포와 달라서 제거를 하되 넓게 제거해야 되는 진단명이고 여기서 비정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유방암으로 양성종양이 유방암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비정형은 이 진단이 비정형 관증식증으로 조직검사에서 진단이 됐을 때 이걸 제거하지 않고 놔두면 10년 후에 그 자리에 10%가 유방암으로 변할 뿐더러 이 비정형하고 이 옆에 보이시면 좀 더 이렇게 나쁜 세포들이 좀 더 많아 보이죠? 하지만 유관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영기 유방암. 우리가 보통 유방암은 1, 2, 3, 4기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전 단계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게 비정형하고 상피내암은 다른 그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직검사에서 비정형이 나왔는데 다 떼고서 또 조직검사 해봤더니 뗀 종양을 가지고 제거한 종양을 가지고 조직검사를 했더니 영기유방암으로 나왔다. 이거는 그 세포의 침범 범위나 모양에 따라서 현미경적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비정형과 비정형의 범위가 넓어서 최종적으로 영기유방암으로 진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넓게 제거해서 진단 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양성종양이 유방암으로 변하느냐? 대부분의 양성종양은 유방암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떼는 게 아니라 물론 비정형이 흔하진 않아요. 모든 환자에서 비정형이 나오진 않고 뭐 5% 떼는 혹 중에 5% 미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정형처럼 생긴 양성 종양도 있지만 이게 현미경 마이크로 단위로 보기 때문에 다 떼고 나면 그 혹 안에 우연히 비정형처럼까지 생기진 않았는데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떼지 않으면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양성 종양 중에 관증식증이 있다고 관이 증식했으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지 않은 거고요. 경도 정상 범위보다 약간 경도 관증식증이 있다. 그런 거는 지켜봐도 되는 거고 지켜봤는데 좀 더 변화가 있고 아니면 조직검사에서 중등도나 개화성으로 좀 더 여러 층이 증식하거나 비정형 세포가 나왔을 때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증식성 종양, 섬유선종, 경화성 선증, 방사형 반응, 관내유두종 그리고 관증식증 중에서 경도는 제외하고 중등도 이상일 때 제거해야 되는 양성 종양이고 이 중에서도 비정형은 놔두면 유방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고 유방암 위험이 다른 사람보다 5배 이상 크고 그리고 다 뗀 경우에 비정형 세포가 많이 나온 경우에는 바로 영기 유방암으로 진단이 될 수 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양성종양은 제거해야 되나요? 무조건. 그렇진 않고요. 양성종양이 대부분 암으로 되지도 않고 하지만 그래도 제거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양성종양이 저 뭐 2년 전에 만모톰 했는데 지금 또 해요. 여기 오른쪽 했는데 왼쪽에 또 생겼대요. 나 자꾸 왜 생기지? 이렇게 좀 속상하신 분들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양성종양이 생기는 것도 이제 약간 유전은 아니에요. 저기 설명드리면은 홀리에피님 질문 유방암은 유전이 중요하겠죠? 가족력이 있는 병인지 궁금합니다. 이모가 유방암을 진단받으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전의 위험이 큰가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전도 그 요인 중에 하나예요. 크진 않지만 어머니가 유방암이면 내 위험도를 한 2배 정도 봐요. 유방암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하지만 내가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도 안 드신 분보다는 유방암 위험이 2배. 그리고 BMI, 날씬하신 분하고 BMI가 30 이상인 비만인 분하고도 유방암 위험도를 비교하면 2배. 그런 여러 요인 중에 하나지 유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받으면 물론 걱정되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도가 크진 않다. 다른 위험 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나이가 중요해요. 보통 유방암을 진단받는 나이가 40대, 50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40대, 50대도 혹은 뭐 60대 유방암을 어머니나 이모가 진단받으셨다. 그러면 그냥 2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젊은 나이, 30대에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받으셨다. 아니면 양쪽 같이 동시에 유방암이 생겼다. 아버지가 유방암이다. 이런 정말 위험도가 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거든요. 유방암 유전자. 유방암이 정말 생길 위험이 높은 유전자라고 유방암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데 이제 그런 대상이 되는 직군이 있는데 대상이 되는 군이 있는데 그게 30대 좀 너무 이른 나이에 유방암이 발생하거나 양측 같이 유방암이 발생하거나 아버지가 유방암이거나 이런 고위험 군에서는 이제 유전자가 발견이 되면 유전 영향이 중요하겠죠.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같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버블버블님도 유방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남성에게도 유방암이 전이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유방암 유전자가 어머니가 예를 들어 돼 있다. 그러면 아들과 딸에게 반반, 50%, 아들도 50%, 딸도 유방암 유전자가 유전될 확률이 똑같이 50%입니다. 그래서 유전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아주 드문데 어머니나 아버님이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 그럼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이 똑같이 50%의 확률로 유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양성 종양, 자라는 종양이 있으면 유방암 위험이 올라가고 5년보다 10년 후에 더 올라가고 그리고 생기는 분이 좀 체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유전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자라는 혹이 생기는 체질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하나만 있진 않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하나만 있어서 수술하고 깨끗했던 분하고 2년, 3년마다 생겨서 계속 수술하는 분하고 유방암 위험도가 같을까? 그런 거에 관한 논문이거든요. 이것도 여기 제가 출처를 항상 이제 감사합니다. 네, 올려놓는데 2007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거는 4,500명 여성 양성 종양이 있는 여성 한 4,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중에 조직 검사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장기간 추적 검사를 한 거예요. 이 환자에서 얼만큼 유방암이 발생이 됐는지.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전체 3,000병 중에서 70%가 다발성.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라는 거죠. 이런 게 생기시는 분들은 잘 생겨요. 그리고 모두가 증식성이 생기지 않고 대부분이 있는 혹은 안 떼도 되는 비증식성 종양이 더 많은데 증식성 종양으로 수술받은 분들은 자라는 그런 혹들이 생기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런 증식성 종양이 생기는 분들의 70%는 다발성이라는 건데 다발성이 그러면 하나만 있는 분하고 유방암 위험이 어떻게 다르냐 이 그래프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증식성 종양이 하나만 있던 사람은 여기 2.06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방암 위험도가 2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식성 종양이 하나만 있던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2배 높다. 2.06배 높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2.87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4,500명 대상 중에 3,300명 대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아주 신뢰가 가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뭐냐면 비정형은 아니지만 증식성 종양이 2개 이상, 2개가 넘을 때, 여러 개일 때는 아까 2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거의 2.87배면 3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개 있는 사람하고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유방암 위험도가 다르다. 나는 저번에 3개 같이 뗐는데 3개 다 증식성 종양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2배 아니고 3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4.9 이거는 비정형이 있을 때 제가 그 5배 정도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증식성 종양이 있으면 유방암 위험이 높대.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얼마? 2배 높고 비정형이 있으면 5배 높대. 이건 다 5년 기준 그냥 모든 증식성 혹을 뭐 개수나 다른 거 상관없이 그거에 포함되는 진단명만 포함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 이제 단편적으로 설명한 건데 그럼 얼만큼 높은지 좀 세분화해서 나온 연구들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개 생기고 또 생기고 양측성으로 생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위험도가 같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논문이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 분하고 다발성으로 생기는 증식성 종양이 다발성으로 생기는 사람은 유방암 위험도가 다르고 비정형이 있으면 다르다. 그래서 증식성 종양은 70%가 다발성으로 생기고 또 증식성 종양은 유방암 위험이 아까 2배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하지만 다발성 여러 개가 생긴 증식성 종양은 유방암 위험이 2.87배 거의 3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섬유선종 제가 예전에는 섬유선종이 비증식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증식성으로 바뀌었고 바뀐 지 거의 20년 넘었어요. 네. 그런데 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 하고 오신 분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결과에 딱 한 줄, 섬유선종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유방에 생기는 혹은 또 크면 클수록 한 가지 세포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유방암도 그래요. 그 안에 한 가지 세포만 들어있진 않거든요. 이질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성질의 세포가 섞여 있기 때문에 특히 혹이 클수록 그리고 그 초음파에서 보이는 그 양상이 좀 지저분하게 거칠수록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선종, 뭐 경화성 선증 이런 혹들이 따로따로 나오는 것보다 대부분 섞여 있어요. 그런 걸 복합성이라고 하는데 복합성 섬유선종 가장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대부분 떼면은 섬유선종 성분은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섬유선종 이렇게 한 가지만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제가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한 10%, 20% 미만. 대부분 복합성 섬유선종인데 복합성 섬유선종이라는 거는 정의가 섬유선종 플러스 경화성 선증 또는 뭐 개화성 관증식증, 관내주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복합성 섬유선종도 여러 개가 있을 때와 하나가 있을 때가 유방암 위험도가 다를까 해서 연구한 게 BCRT라는 논문도 유방암 학회 중에 임팩트 팩터가 높은 유명한 저널이거든요. 2015년에 발표된 건데 이 컴플렉스 파이브로 아데노마 이게 복합성 섬유선종일 때 왜냐면 섬유선종은 안 떼도 됩니다. 이렇게 아직도 예전 레퍼런스를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래서 항상 논문으로 얘기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는데 3천 그 컴플렉스 파이브로 아데노마 복합성 섬유선종의 개수가 하나인 분이 3,385명이었는데 그중에 유방암이 181케이스가 유방암이 발생이 됐더라. 지켜봤더니 그래서 정상 인구에 비해서 1.6배, 한 2배 미만이죠. 좀 약간 여기는 2배 정도라고 러프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2개일 때 복합성 섬유선종이 2개일 때는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1,850명 중에서 100 지켜봤더니 긴 시간 추적 검사를 했더니 101명이 유방암이 발생이 되었고 이거는 16%인 거예요. 16%. 그래서 2.67배 유방암 위험도가 이제 2배 1.6배에서 2.6배로 더 증가했잖아요. 근데 3개일 때 3개 이상이거든요. 3개 이상일 때는 7.7배. 이거는 비정형 관증식증보다 더 높은 위험도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섬유선종 안 떼도 돼. 뭐 물론
변화가 없고 모양이 정말 예쁘고 자라지 않는 섬유손종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섬유손종도 두 가지 카테고리를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예쁘고 누가 봐도 변하지 않는 조직검사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런 혹도 조직검사를 하면 섬유손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합성 섬유손종은 단순 섬유손종보다 유방암 위험도가 높고 개수에 따라서 유방암 위험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식성 종양은 체질이 좀 있고 또 증식성 종양은 대부분 다발성으로 많이 생기고 다발성으로 생긴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유방암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대부분이 복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는 섬유손종뿐 아니라 관내유두종, 개화성 관증식증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을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는 초음파 사진에서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아주 이질적으로 거칠게 보이거나 모양이 안 이쁘거나 일수록 더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리고 조직검사에서 비정형이 안 나왔더라도 비정형을 의심할 수 있는 변화나 모양일 때는 그걸 감안하고 처음부터 좀 넓게 떼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걸 말고 최신 논문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 떼야 되는지, 어떤 혹을 떼야 되는지, 어떻게 떼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사이즈 비중은 1cm가 넘거든요. 여기 밑에 보이죠? 1.74cm, 2cm 미만이지만 이 혹이 만약에 내가 10대부터 발견이 됐는데 20세가 될 때까지 아무 변화 없고 사이즈도 그대로고 이 모양 그대로 있다. 그러면 제거 안 해도 됩니다. 유방암 위험도랑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얘도 조직검사하면 섬유손종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변화가 없는 섬유손종은 유방암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놔뒀는데 1년이나 2년 후에 봤더니 뭐 2cm 사이즈가 뭐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3cm면 떼고 2cm면 안 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변화가 있는 혹이냐 아니면 변화가 없는 자라지 않는 혹이냐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이즈는 물론 사이즈도 너무 크면 불편하기 때문에 제거에 적응증이 될 수 있지만 변화 모양이나 크기가 변화가 있다는 거는 그 안에 자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라는 성분은 물론 이렇게 보면은 경험상 섬유손종 가능성이 높지만 이 안에는 변화가 있다 그러면 저런 다른 좀 증식 성분이 더 높은 개화성 관증식증이나 다른 경화성 성증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섞여 있는 복합성 종양은 단순 섬유손종보다 유방암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아주 매끈하게 명확하면서 놔둬도 크기나 사이즈, 모양의 변화가 없는 종양은 그냥 지켜봐도 되고 제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섬유손종은 제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이렇게 왜 제거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사이즈도 뭐 제가 항상 이건 떼야 됩니다 설명드리면 제가 사이즈가 얼마인가요? 물론 궁금하시겠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음파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다시 비교해 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넓적한 이게 유방 조직이 이렇게 평행하게 유방 조직이 평행하게 넓적한 평평한 혹은 잘 커지지 않거든요. 근데 암의 특징은 키가 커요. 위로 자라기 때문에 방향성 없이 유방 조직에 평행하지 않고 방향성 없이 위로 아무 방향성 없이 막 자라는 게 이제 암의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저것보다 얘도 경계가 매끈하고 명확하긴 하지만 어때요? 넓적하지 않고 뚱뚱하죠. 이런 혹들은 자라는 혹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안에 색깔이 보면 얼룩덜룩하고 경계도 얘도 잘 그려지긴 하지만 사이즈가 커진. 그리고 이런 거 더 나쁜 거. 이 울퉁불퉁하죠. 이 증식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직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직검사 결과가 뭐 섬유손종 한 줄로 나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병리과도 중요해요. 그리고 조직검사 할 때도 이렇게 큰 혹은 같은 데만 물론 조직검사를 쉽게 하는 사람이 쉽게 하려면 같은 데만 한 3번 찌르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세포와 여기에 있는 세포가 같다고 할 수 없고 이게 클수록 여러 가지 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조직검사 할 때 이렇게 큰 혹은 이 표면부터 중간
뒤쪽까지 적어도 6, 7번 충분히 얻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진단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는 순간부터 초음파도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사이즈, 모양을 다 파악을 하고 조직 검사도 여러 군데를 충분한 개수로 하고 그래야 그리고 그런 충분한 검체를 보냈을 때 병리과가 정확한 진단을 줄 수 있고 또 병리과 선생님의 경험도에 따라서 또 진단의 결과도 아주 수준 차이가 많이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결과, 전문적인 결과가 중요하고. 지금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강낭콩, 제가 커피콩이라고 잘 얘기하는데 그렇게 예쁘게 넓적하게 생긴 혹은 대부분 안 커지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뚱뚱하게 넓적하지 않고 키가 좀 크고 울퉁불퉁한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는 종양은 제거를 해야 되는 혹이고 왜 제거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유와 그 진단명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질문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님 건강검진에서 양성석회화 치밀 유방이라고 나왔는데 양성석회화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성석회화 말이 어렵잖아요. 양성은 괜찮다는 얘기고 석회화라는 거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유방에 돌이 있다. 근데 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냐면 유방에 혹이 있다고 다 암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석회화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에 돌이 있다고 다 암이 아니라 유방암에서도 돌이 나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모양이 달라요. 혹도 마찬가지. 유방암의 모양은 그런 섬유선종 모양하고 다르듯이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의 모양은 양성석회화 모양이 다릅니다. 그 석회화는 한님은 궁금하시면 제 강의 중에 석회화에 대한 내용이 1시간짜리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양성 석회화라는 건 그냥 유방에 돌이 있다는 거고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는 미세 석회화라고 좀 작으면서 여러 개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어렵게 말하면 군집성 미세 석회화가 유방암의 특징인데 또 군집성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모양이 이제 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는 하나하나가 모양이 좀 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성석회화라는 말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돌이 있다. 많은 분도 있고 한두 개 있는 분도 있는데 우리 요로결석, 담낭결석 이런 결석 있잖아요. 다른 데 있으면 결석이라고 하고 유방에 있으면 석회화라고 하는데 체질이 좀 있으신 거고 다른 장기에 있으면 우리 요로결석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체외 충격파 이런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유방에 있는 석회화는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지. 그 대신 유방 촬영, 우리가 압박한 유방 촬영 검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석회화를 보려고 하는 검사인데 석회화가 없으신 분들은 보통 40대 이상에서 2년마다 국가 검진 하잖아요. 근데 석회화가 있으신 분들은 체질이라 이제 1년 간격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그냥 양성 석회화가 있다는 거는 유방에 그냥 물혹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제거해야 되는 종양의 모양, 진단명, 그리고 어떤 경우,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의 변화가 중요해요. 모양도 변하거나 크기가 변한다는 거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혹, 환자분들이 이게 물혹인지 딱딱한 혹인지를 구분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물혹을 커졌다고 조직 검사하면 안 돼요. 물혹은 그냥 물혹이거든요. 우리가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벽이 있고 그 벽 안에서 이제 분비를 하는데 이 물혹은 이게 흡수가 되면 갑자기 확 작아지기도 하고 분비가 늘어나면 갑자기 확 커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나쁜 걸로 변하지 잘하는 혹으로 변하진 않거든요. 물혹이 커져서 만약에 만져져서 아니면 튀어나와서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물 빼내면 돼요. 주사기로 빼내는 데는 10초도 안 걸려요. 뭐 물혹이라서 맘모톰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조직 검사해야 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물혹도 모양이나 크기가 변할 수 있지만 그거는 초음파상에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커지지 않은 불편감을 초래할 정도로 커지지 않았다. 그럼 물혹은 그냥 지켜보면 돼요. 저절로 작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양성 결절의 제거를 제가 케이스 환자분 예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아주 크죠? 유방 조직이 좀 보면은 여기 하얀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방 조직인데 거의 유방 조직을 전체를 차지하는 여기 이게 혹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혹이고 밑에 보면 여기 사이즈 있거든요. 3.78cm 거의 4cm 가까이 돼요.
이분이 이제 예전부터 만져졌는데 커져서 근데 만져지면 좀 빨리 오셔야 돼요. 왜냐면 늦게 오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냥 이게 만져지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겁나서 유방암일까 봐 겁나서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미루다가 갑자기 커졌네 그러신 분도 있고 근데 뭐가 만져지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바로 오셔야 돼요. 근데 이분도 만져지는 종양으로 오셨는데 3.78cm고 총조직 검사를 했더니 섬유선종 플러스 경화성 선층 이게 복합성 섬유선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폭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안에가 지금 얼룩덜룩하잖아요.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러면 여러 가지 세포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물론 저희 조직 검사 여러 군데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보통에서 증식성 종양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고 단기간에 크지 않고 그리고 변화가 뚜렷하게 변화가 있는 거는 다른 가능성도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섬유선종과 비슷한 종양 중에 엽상 종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엽상 종양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제거할 때 좀 더 이것만 떼는 게 아니라 혹을 포함 비정형처럼 좀 광범위 절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 검사 이렇게 나왔지만 환자분한테 이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혹이 크기 때문에 비정형도 포함될 수 있고 엽상 종양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안 하시려면 처음부터 넓게 떼야 된다. 그래서 넓게 제거했는데 보시면 우리 보통 맘모톰이라고 부르는 진공흡인 기계로 광범위 절제술이라는 거는 그 혹만 떼는 게 아니라 혹을 포함해서 주변 조직까지 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까 3cm가 넘었잖아요. 근데 그 맘모톰 기계는 최대 길이가 2.3cm인데 어떻게 뗄 수 있느냐? 요게 기계거든요. 기계를 깊숙하게 밀어넣어서 앞쪽을 떼고 조금 빼서 뒤로 떼고 뗄 때 범위를 넓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시리얼하게 여기 작아지는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 혹이 이렇게 큰 게 있고 이게 기계예요. 그래서 이거 흡인해서 뒤로 제거해서는 좀 혹이 점점 작아지는 거고 여기 보면은 혹이 완전히 제거된 거. 완전히 제거됐을 뿐 아니라 혹이 다 없어진 다음에도 주변 조직을 넓게 뗀 게 광범위 절제술. 혹만 없애는 거는 그냥 단순 제거술이고요. 혹을 제거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종양이 나오지 않고 정상 조직이 나왔는데도 한 번 더 넓게 제거하는 거를 광범위 절제술이라고 하고 그래서 환자분한테 양성 엽상 종양의 가능성도 있고 섬유선종이지만 지금도 경화성 선층이 섞인 복합성 섬유선종이지만 조금 더 다른 성분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넓게 떼겠다 설명을 드리고 진공흡인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했고요. 최종 결과 뭐가 나왔냐면 이게 수술하고 나서 6주 후에 찍은 사진인데 혈종도 다 흡수됐고 깨끗하게 흔적만 남은 사진이고요. 병리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아니나 다를까 양성 엽상 종양은 재발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넓게 뗐긴 했지만 그래도 위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로 넓게 떼도 재발하는 게 엽상 종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자가 있거든요. 재발하는 요인은 양성 엽상 종양 최종 결과가 그리고 복합성 섬유선종이 섞여 있는 경우로 나왔고 저희는 넓게 제거했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했고 잔여 종양 없는 완전 절제를 6주 후에 확인했고요. 지금 계속 추적 검사 저희 병원 다니고 계신데 6년 동안 지금 재발 없이 그 자리에 정상 소견으로.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혹은 잘 깨끗하게 진단명에 따라서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혹의 모양과 변화에 따라서 크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요. 떼지 않아도 되는 거는 지켜보면 충분하지만 제거해야 되는 혹은 왜 제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제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알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얀 눈이 내려 님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멍울이 아닌 무언가 만져진다면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하나요? 유방암도 폐경 이후로 발병률이 올라가나요? 유방암도 멍울로 만져지고요. 그냥 혹도 뭔가 진짜 만져지는지 아닌지는 자가검진 설명드리면은 자가검진을 잘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 안 해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졌을 때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서 뭐가 만져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가검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손바닥으로, 여기 가운데 앞 뒤쪽 말고 여기 앞쪽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듯이, 너무 세게 누릴 필요도 없고, 누워서 만져야 가슴이 펴지니까 잘 만져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까 봐 언급을 하겠는데, 뭐 자가검진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남자 선생님들을 뭐 비하는 게 아니라, 남자 선생님들은, 특히 유방외과 남자 선생님들은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의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 여성 의사가 만져보는 것처럼 속속들이 정말 아주 잘 만져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간호사가 옆에 있어도 이게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 선생님들이 그 진찰을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자가검진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특히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만질 일이 없기 때문에 자가검진이 중요하다고 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cm면 만져진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할 때마다 한 번 강의할 때마다 한 분이라도 만져서 유방암이 발견된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데, 유방암은 만져지는 유일한 암이고,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고, 1cm부터 만져질 수 있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가슴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 마르시고 체구가 작으시기 때문에 1cm면 만져지고, 유방암은 1기가 2cm까지가 1기이기 때문에 1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가검진 아주 중요해요. 진짜 자가검진 제대로 누워서 이렇게 가슴을 펴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듯이, 우리 목욕탕에서 세신사분들이 유방암 많이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지르듯이 좀 만졌는데, 이게 머무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같은 쪽을 반대편을 만져보세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져지면은 혹이 아닌 거고, 한쪽에서만 도드라질 때 이제 혹인데, 보통은 이제 저렇게 사진에서 보이시죠? 보통은 양쪽을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유방을 네 군데로 나눴을 때 바깥쪽, 위쪽, 바깥쪽, 어퍼 아우터라고 하는데, 위쪽, 바깥쪽 유방 조직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보통 멍울처럼 만져지고 생리할 때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가 만져지는 게 맞으면 이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유방암은 좀 딱딱하고 만져진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괜찮은 혹, 섬유선종, 물혹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가 만져진다 하면은 진료를 보셔야 돼요. 유방암은 폐경 이후로 발병률이 올라가나요? 이게 우리나라가 유방암 여성암 발생률 1위이긴 하지만 아직 유방암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방암이 정말 많고 점점 많이 증가하지만 서양에 아직도 미국의 유방암 발생률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유방암이 폐경 이후로 올라가는 게 맞나, 뭐가 맞냐? 우리나라는 아직 40대, 50대가 유방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60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한 10년, 20년 전에는 40대가 더 많았는데 지금 50대가 더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갔거든요. 점점 미국은 서양은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위험이 올라가요. 아마 우리나라도 좀 지나면 그렇게 바뀔 텐데, 원래 지금 현재는 40대, 50대가 유방암이 많고 떨어지긴 하거든요. 여성 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저 유방암 환자가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폐경 이후로 올라갈 것 같아요. 현재는 40대,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폐경 이후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폐경되면은 유방암 발생률이 낮아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폐경 이후에도 여러 유방 위험 요인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폐경 이후에 살찌면 더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는 게,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보통 여성분들 살찌시거든요. 대사율도 떨어지고, 그러면 유방암 위험이 올라가요. 그래서 적정 체중도 잘 유지하시고 살찌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은 다 해드렸나요? 행운님, 유륜 쪽에 조그만 알갱이가 있어요. 근데 유륜, 일단 피부 쪽에 이렇게 피부 짜지 마시고, 거기 유륜 주변에는 자꾸 만지시면 염증 생겨서 커지는 거고요. 그게 유륜 주변에는 혈관, 신경, 유선 다 모여 있어서 자꾸 짜거나 그러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손으로 만져서 염증이 생기면 더 커지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시고는 양성병변도 아니고 그냥 놔둬도 되는 거기 때문에 놔둬도 됩니다. 건드리지 마시고 뭐 커지는 건 손으로 만져서 자꾸 염증이 동반돼서 그런 거예요. 건드리지 않으시면 다시 작아질 거예요. 네, 없어지진 않고 정상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 슬라이드는 자가검진인데 한 달에 한 번 생리가 있으신 분들은 생리 후에 3일에서 5일 지났을 때가 유방이 제일 작고 부드러울 때 시기이기 때문에 잘 만져지고 팔을 올리시면은 그 어퍼 아우터 위쪽 바깥쪽이 유방 조직이 좀 펴지기 때문에 만지기가 쉽고요. 그래서 평소에 자꾸 만져보시라는 이유는 저 만져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만져질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뭘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 가슴이 어떻게 만져지는 게 정상인지를 알아야 진짜 뭐가 생겼을 때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자가검진 중요하고요. 내가 직접 일기에,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암은 유방암밖에 없고, 누구는 3기에 발견했대요.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3기면은 사이즈만 들면은 사이즈로만 말하면 5cm가 넘거든요. 여러분 5cm면 정말 커요. 그리고 유방암은 정말 딱딱하고 주변 조직 침범이 있어서 5cm면 정말 누구도 눈으로 딱 보기에도 만져보지 않아도 거울로만 봐도 정말 잘 보이는 사이즈예요. 그때까지 모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괜찮은 뭐가 만져진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져지더라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왔다 갔다 고무고무처럼 막 움직이는 혹은 뭐 제거해야 될 수는 있지만 암은 아니고요. 암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유방암은 딱딱하고 주변 조직 침범, 이렇게 주변 조직을 또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고정돼 있고 움직이지 않고 단단합니다. 다른 거를 자가 검진을 열심히 해보셔야 알 수 있어요. 네. 네, 피부 안쪽에 생긴 거는 뭐 피지 낭종일 수도 있고, 그래서 피부 그 표면 유방 조직 안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행운님 제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놔둬도 되고 자꾸 만지면 염증 생기니까요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오늘 질문 들어온 거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어떨 때 제거를 해야 되는지 왜 제거해야 되는지 유방암으로 변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유방암 위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병리학적 최종 진단을 알고 치료 겸 내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비정형이 혹시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거해야 되는 종양과 어떻게 제거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